오늘은 간단하게 FTMO 튜토리얼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지금 챌린지를 패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원래 20만 불 계좌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19만 4,245원으로 다운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도 열심히 복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복구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금이 많지 않을 때 옵션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이걸 그렇다고 은행에서 빌려서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해외는 프로펌 트레이딩이라는 개념이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는 에이펙스만 조금 알려져 있고, 뭐 사실은 거의 프로펌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펌은 역사를 보면 뭐냐면, 원래 옛날에 이제 자본이 많은 회사들이 트레이더들을 고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회사 차원에서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는 뭐를 하느냐? 일단은 펀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리스크를 관리를 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제 얼마를 주고, 이 사람이 그날 하루 동안 계속 손절되는 거죠. 그러면, 어, 오늘 그만. 이런 식으로 컷 해주는 거예요. 한도를 상한선을 정해놓는 거죠, 리스크에. 그 이후로 인터넷이 생기면서 온라인 이제 프로펌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이거는 뭐냐면 트레이더들을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요, 그러면 당신이 트레이딩을 우리 자금으로 하고 싶다면 증명을 해 보이세요 해서 돈을 내고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을 패스를 하면 그 시험에 응시한 그 계좌의 사이즈만큼을 내가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좌의 사이즈는 만 불부터, 뭐 일단 시작은 보통 업계에서 보통 만 불, 그러니까 10K부터 200K 정도까지가 이제 보통 사이즈고, 거기에서 내가 계속 꾸준하게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거를 보여주면 뭐 최대 20억까지 계좌를 늘릴 수 있는 플랜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는 이제 진짜 이런 여러 프로펌의 시험을 테스트를 해서 막 약 10억 뭐 이렇게 운용을 하면서 거기서 한 달에 1% 2% 수익을 내는 게 목표로, 그러면은 되게 뭐 내가 10% 20% 목표를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트레이더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프로펌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의 그 고객들의 뭐 90% 넘게 그냥 챌린지를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이거를 내가 계좌를 내 걸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어야지 내가 수익화를 할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실패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이 프로펌 트레이딩을 통해서 정말 그 전업 투자자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건 절대로 내가 제대로 하면은 사기는 아닌데, 내가 이상하게 이제 도박 정신을 가지고 하게 되면 사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프로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펌 자체는 사기가 아닌데, 개념은 사기가 아닌데, 사기 회사들은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챌린지 돈을 받고, 근데 실제로 내가 패스를 해서 수익화를 해서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 파산하고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막 딴지를 걸면서 당신이 뭐 그 안전한 트레이딩을 안 했다 하면서 돈을 안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FTMO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10년이 됐고, 제가 그 FTMO 다음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뭐 알파 캐피탈과 펀디드 넥스트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얘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어쨌든 실제로 페이아웃을 충분하게 많이 한 걸 보여줬고, 또 리뷰 실제 사용자들의 리뷰들도 이제 제대로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FTMO 먼저 이제 튜토리얼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뭐 이런 페이지가 뜰 거거든요. 이렇게 어카운트 오버뷰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New FTMO 챌린지를 가시면 돼요. 그래서 New FTMO 챌린지에 가셔서 여기 계좌를 사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어카운트 타입이 1대 100 레버리지가 있고 1대 30 레버리지가 있는데, 여기 그냥 FTMO가 있고 FTMO 스윙이 있는데, 저는 FTMO 스윙을 하시기를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거 USD로 누르시고, 왜냐면 FTMO 이거 그냥 레버리지는 주말에 이거를 열어놓으면 안 되고 약간 그런 규칙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스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말에 내가 포지션을 들고 있어도 문제가 없도록 스윙을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플랫폼을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DX 트레이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결제를 하고 나면 이제 다시 내 홈페이지로 가면 어카운트 오버뷰에 계정이 하나 생겨 있을 거예요. 이거 열쇠 이거 누르면은 크레덴셜을 눌려보면 여기 아이디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여기 오픈 웹 이걸 누르시면 DX 트레이딩 플랫폼 이렇게 로그인 할 수 있는 게 나오고, 이거를 이제 로그인을 누르시면 계좌에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보이는 계좌는 일단은 시험을 위한 계좌. 그래서 시험을 위한 계좌고 200K로 시작을 했으면 200K라고 찍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0K이고 거기에서 일단 10%를 달성을 하면 1단계 통과, 그 다음에 1단계 통과하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 되거든요. 금액이 다시 200K로. 그러면 거기서 다시 5%를 달성을 하면 이제 두 번째 시험도 통과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로 내가 입절을 하면 그거를 페이아웃을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주 정도 2주 후에 페이아웃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돈을 내고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 여기 프리 트라이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계좌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로 로그인을 해서 무료로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실제로 계좌에 들어가서 포지션을 입력을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트레이딩 뷰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내가 트레이딩을 할 것들을 예를 들어서 새로운 달을 들어오면서 가격이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뚫고 상승하네. 그러면은 롱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롱을 내가 나는 소심하니까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내가 진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트레이딩 뷰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요. 이 진입 자라고 해야 되나? 진입 도구? 포지션 도구? 네. 그래서 거기에 엔트리 프라이스가 진입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미리 분석을 해서 이 금액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복사를 해서 여기에 가서
여기에 차트, 만약에 차트가 없으면 요 위에 차트를 누르면 차트가 열릴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에서 여기에 내가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는 목표 타겟, 금이면 금, 은이면 은, 오일이면 오일, 뭐 달러면 달러. 그래서 저는 달러 인덱스니까 DXY를 치면은 여튼 여기에다가 다시 DXY 아까 전에 제가 나왔죠. 그러면은 그거를 선택을 하고 저는 롱으로 분석을 했으니까 바이 해서 리밋 예요. 리밋이 지정가 진입이고요. 마켓으로 그냥 샌드 오더 하면은 지금 그냥 무슨 가격이든 지금 주세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입가 설정해서 들어가는 걸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리밋 프라이스에 제가 원하는 금액을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밑에 프로텍션 오더 있죠. 이거를 무조건 절대로 샌드 오더 그냥 누르면 안 되고 이거를 켜고 여기에다가 내가 분석한 이 매수 포지션 뭐라 해야 되지? 매수 포지션 도구를 에 나오는 프로핏 레벨이 내가 어디서 익절을 하겠다 하니까 이 익절 목표 금액을 여기에 넣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손절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익절가는 내가 나는 이게 한참 이번 한 달 내내 올라갈 것 같아 해서 익절가는 입력을 안 해도 괜찮아요. 무방해요. 근데 손절가는 무조건 세상이 두 쪽 나도 무조건 적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진짜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뭔가 마이너스가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고 어쨌든 손절은 내가 뭐 기절을 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손절은 무조건 넣고 그 다음에 리스크를 이제 잘 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시험을 패스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 동안 마이너스 되는 게 5%가 넘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총 금액에서 10%의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리스크를 얘기를 할 때 해외에서는 이제 한 번 진입할 때 리스크를 1%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마 처음 하시면은 리스크를 1%를 한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게 너무 헷갈렸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1%를 리스크를 하기 위해서 뭐 총 시대에서 그러면 무조건 10% 미만으로 들어가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희한하게 창의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리스크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 곱셈으로 계산이 되는데 뭐랑 곱하는 거냐면 나의 손절 사이즈, 그러니까 손절 금액 내가 진입하는 금액에서 손절가의 거리 그 거리랑 내 포지션 사이즈랑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적게 들어간지 그거를 곱했을 때 그게 내 실제 리스크 사이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내가 직접 계산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엄청 수학 잘하시는 분 같으면 다라락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못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손절가를 입력을 하고 내가 진입할 금액 혹은 마켓 프라이스면은 지금 마켓 시장가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뭘로 조정을 하냐면 여기에 lots 보이죠? 이게 포지션 사이즈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진입을 할 것인가.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면은 이 lots가 이 비트코인 개수일 거고 1% 리스크를 여기에다가 배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200K 계좌의
1%면 2,000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참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10, 네, 10. 그러면은 이제 1640불을 내가 리스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percentage of balance 하면 0.84%라고 하죠. 그러면 내가 딱 1%를 맞추고 싶으면은 이걸 그냥 쭉 올려도 되고 이걸 계속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1%가 아니라도 어쨌든 1% 미만이면 되니까. 근데 저는 지금 0.3에서 0.5% 리스크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복구를 거의 제가 거의 마이너스 9%까지 됐다가 복구를 이제 해서 이제 5,000불에서 6,000불 정도를 메꾸면 이제 복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2%에서 3%를 더 복구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1% 리스크로 안 하고 0.2에서 0.5 그러니까 500불 어쩔 때는 300불 이렇게 리스크를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인터넷에서 뭐 해외에서 뭐 1%라고 해도 그것도 좀 많고요. 그거 금방 10번 틀리면 10번 틀리면은 10%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저는 0.25 아니면 0.5 리스크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10K 만불 계좌면 리스크를 얼마를 하는 거냐면 30불에서 50불 리스크를 하는 거거든요. 네, 100불 리스크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가는 게 일단은 나아요. 배워가면서 네,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리스크를 세팅을 해서 네, 사실 익절하는 거는 이거는 내가 분석을 열심히 해서 잘 진입을 해서 익절을 하면 당연히 내가 노력을 해서 하는 것 같지만 이건 내가 100% 컨트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리스크는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내가 정말 지켜주고 얘를 내가 정한 리스크에서 내려가지 않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내가 아무리 방향이 틀려서 손절이 되더라도 매일 리스크 손절 확실하게 나는 거는 최대 1%로 한도를 짓겠다. 그 다음에 일주일간은 리스크를 최대 2%나 3%, 2.5%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한 달 리스크는 3%에서 5%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 이 아니라 정해야 돼요. 정해놓고 해야지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게 진짜 너무 어렵다가 그래도 조금 이게 나아지기 시작한 순간이 그거거든요. 리스크를 딴 거는 모르겠고 아직 내가 진입을 하는 나만의 전략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와중에 일단 리스크는 좀 한번 진입하는 걸 일단은 줄이고 그리고 하루 리스크 그리고 일주일 리스크 한 달 리스크를 기준을 세워놓고 좀 지키자. 네, 근데 100%로 지키느냐? 그건 아니죠. 근데 그래도 그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조금 벗어난다. 그럼 잠깐 정신 차려야지 하고 다시 리스크를 줄이고 지키고 그만하고 만약에 리스크를 많이 썼으면 그만하고 그러니까 저는 리스크 예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예산을 다 썼으면 그만 못할 때도 있는데 넘어섰으니까 이제 그만 이렇게 해서 그만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야지 패스를 할 수가 있고 패스를 하고 나서도 열심히 해서 패스를 한 계좌를 오랫동안 가지고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